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태령신당 이씨 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2026년 병오년에 성천길을 갈 수 있어 위험한 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보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좋은 운도 있고 조심해야 할 운도 있고 명확하게 나뉘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 위주로만 말씀해준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호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띠들이 좀 2026년 병오년에 왜 이렇게 위험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걸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숙연해지네. 많이 무거우시죠? 네. 그런데다가 부채도 또 엄마가 쓰던 부채를 들게 되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정말 강하게 들어오는 띠가 양띠입니다. 양띠. 네. 왜냐면 양띠가 올해부터 삼재기도 한데요. 내년에 누울 삼재거든요. 근데 양띠가 뭐라고 일러주시냐면 몸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치여요.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뭔가의 질병이라든지 이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건강이라면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낙상수라는 소리도 나오거든. 낙상수가 뭐냐면 높은 데서만 떨어지는 것이 낙상이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든지 아니면 낮은 문턱에서 미끄러지든지 본인이 이렇게 길을 걷다라고 해서 미끄러지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다치는 수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정말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자꾸 소화기관 쪽으로 인해서 대장 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건강검진을 조금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대장이 자꾸 검게 나온다. 자꾸 용종 소리도 나오니까 조금 몸이 아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차일피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가야 될 것 같다. 내년 내후년 수를 잘 넘긴다라고 하면은 양띠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년 내후년 수의 양띠분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몸으로 자꾸 치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하시는 분들도 좀 많겠다. 우리 양띠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무속에 대한 어떤 이 해석 풀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양띠분들이 유독 2026년 병오년에 이런 운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삼재거든요, 대표님.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가 삼재란 말이지. 근데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거나 다 안 좋지는 않아요. 복삼재, 업삼재인 경우도 있지만 양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운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꺾이게끔 들어와요. 그리고 꽝 하고 부딪히고 충한다, 충돌한다 라는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내년에는 누울삼재예요. 누울삼재. 말 그대로 들어 누울 수 있는 삼재예요. 그리고 내후년은 날삼재란 말이지. 요때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왔던 들삼재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많이 깝깝해요. 자꾸 나는 멀쩡했던 사람이 어딜 아플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건강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낙상수와 이 몸에 어떤 질병들이 유독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멀쩡했는데 어딘가에 자꾸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 몸 쪽으로 인해서 질병이 자꾸 생긴다. 아니면 멀쩡했던 사람이 막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지든 골반이 부러지든 허리가 나가든 무릎, 다리가 나가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다친다, 부러진다. 몸으로 인해서 많이 치인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진짜 옆에 주변 사람들 또는 선배, 후배, 뭐 동료를 보더라도 정말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이럴 땐 좀 정말 신경 같아요. 그런데다가 대표님, 제가 양띠분들을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점을 보러 오신 양띠분들이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띠가 정말 안 좋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 근데 암 환자.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 근데 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투석을 하든지 문제가 다 있어요. 아니면은 치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던지, 유달리 제가 지금까지 요 짧게 몇 개월 사이에 요번 연도에 봤던 이제 양띠분들을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 이게 완치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추적 관찰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다가 조금 넘어지고 다치시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단적인 예로 이제 저희 아빠가 양띠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매번 우리 아빠한테 넘어진다, 다친다, 갈릴 일 있다, 얼굴 갈릴 일 있다, 조심해라 그랬는데 아빠가 집으로 오는 길에 넘어지셨고 얼굴이 진짜 갈았어.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등산 다니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다리에 힘이 풀렸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그런데다 우리 아빠도 정말 건강이라고 하면 자부심이 있는 분인데 볼에 무릎 들어서서부터 아빠가 자꾸 어디가 자꾸 문제가 생겨. 아프다고 하셔. 아프다는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보시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봤던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몸으로 인해서 치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서 수가 좋고 나쁘고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네, 맞아요. 우리 양띠분들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의 공수를 뽑아주셨으니까요. 인생에 꼭 참고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범띠입니다. 범띠. 네. 대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제가 호명을 해드릴 세 가지 띠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몸적으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황천길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범띠는 지금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별수다. 이별수요? 어떤 이별수? 이별수. 부부 간의 이별수도 이별수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 간의 배신 배반도 이별수요. 자꾸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이 이별수가 어떤 뜻이냐면 연인이라고 하면 만나는 사람 간의 이별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 사이라고 하면은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믿었던 동업자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든지, 난 자꾸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일러주시는 말씀이 고진살, 자꾸 고진살 세 글자가 들어오거든. 내년에는 이 범띠가 고진살이 조금 세게 발동될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가 나온다. 사람으로 인한 망신 소리가 자꾸 나와요. 사람으로 인한 속 시끄러움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조금 전반적으로 범띠가 답답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인간에 대한 배신과 상처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단다. 그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상황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나 진짜 그냥 받은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바람. 나를 두고 내가 A야. A와 B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걸리는 거지. 들통나는 거지. 새로운 다른 누군가와 재고 따지다가 이게 이렇게 흩어진다, 깨진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하란다. 마음의 상처 엄청 있겠네요.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어떠냐면 범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 사람을 쉽게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한 번 믿었다라고 하면은 간쓸게 다 빼줄 만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범띠의 특징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본인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걸 믿어.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 본인 고집 주관이 매우 뚜렷한데 요러다가 한 방 큰 코 다칠 일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내 속내 다 보이지 말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상처는 정말 오래 남잖아요. 정말 오래 남아요. 네, 그거를 꼭 좀 지금 영상 안에서 신의 공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면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디테일한 점사가 필요하니까 신년 운세에서 디테일한 점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이 소리가 나와요. 어떠냐면 범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번 딱 물갈이가 되겠다. 그래요? 정리가 되겠다. 왜냐면
본인이 어찌됐든 사람으로 인해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정리가 되면은 그 사람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주변적으로 대체적으로 정리가 한번 되겠다, 물갈이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그게 돼야 된대. 두 번째로 호랑이띠 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양띠 첫 번째, 두 번째 호랑이띠, 세 번째 어떤 띠일까요? 세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괜찮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년에 소띠는 꽝 하고 부딪히는 해운년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은 삼재는 아니지만 해운년이랑 띠랑 맞지가 않아. 말이랑 소랑 쉽게 말하면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띠는 내년에 조금 답답한 수가 비춰져요. 어떻게 강하게 비춰지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 도전이 쉽사리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시험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기다리셨던 분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돌이 잘 쳐라, 이 소리가 나와요. 아, 부딪힌다라는 거는 인생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충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맞아요. 해와 띠가 부딪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뜻먹은 대로 딱 펼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떠냐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이번에는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는 무조건 승진할 것 같아.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어. 그 소리가 나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내가 노력했던 게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10을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년 수에는 10이 아니라 20, 30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충이 생기면 될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좌절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좌절하지 마요. 왜냐면 제가 작년 올해 걱정했던 띠가 개띠거든. 개띠가 작년 그리고 올해 해에서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답답했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지. 근데 내년에는 개띠분들이 좋아. 그런 것처럼 소띠도 올해 내년이 조금 부딪히는 해운년이어서 조금 답답한 것 뿐이지 요 시기를 그냥 내가 안 되는 시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좌절할 거야, 난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할 게 아니라 내가 운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그 운을 잡을 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개구리도 높이 뛰려고 하면 몸을 있는 대로 움츠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띠가 내년 내후년은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노력 많이 해야 된단다. 정말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2026년 병오년 황천길을 갈 수 있어 위험한 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무당으로서 끝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천길을 갈 수 있는 띠라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한테는 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요 시기에는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이제 조금 안 부딪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나 보다. 공부를 하고 배워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웃을 날이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